강의의 중점 및 핵심은 회사 비전과 정책,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회사 대표의 그런 방향을 공유하고 함께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이러한 회사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여러 대표님,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현재는 휴대폰 속의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앱의 활용 요령도 곁들여서 함께 알아가는 방법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하되 특히 일방적인 강세 강의가 아니라 대표님들과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세 가지 파트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책, 그 다음에 로그인하는 것, 그 다음에 앱 사용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책입니다. 많이 공지고 되고 그랬는데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회사 차원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메타페스티스트 제네시스 포상 및 비즈니스 투어 일정 변경에 관련돼서 잠깐 또 안내를 해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 계획은 2월 28일로 해서 메타에스 토큰 완판 기념으로 3월 28일에 전세기 비즈니스 투어를 필리핀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급격히 변화되었고, 두 번째로는 어, 설 연휴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겹침에 따라서 완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집중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재정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어, 메타페스티스트 제네시스 포상 및 비즈니스 투어 일정은 변경하게 된 점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포상 및 투어 참여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 대상은 회원 단독으로 해서 개인 실적이 S토큰 2만 개 이상 이렇게 판매 달성 시에 비즈니스 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달성된 분들에 대해서는 직급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현 직급에서 한 단계 더 직급이 없으신 분들은 1단계 직급에 대해서 승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였으며, 어, 개인 실적이 이렇게 달성된 분들에 대해서는 회원 모집을 계속 해나감에 있어서 본사에서 1년간 지원해주는 그 파격적인 그런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따라서 캠페인 집중 기간을 yap전에 2월 28일로 이렇게 했는데 변경을 해서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이렇게 변경해서 다시 추진한다는 점을 예, 여러 대표님들께서 아시고
조금 목표 달성이 조금 이렇게 필요했던 그런 대표님들, 그리고 한번 도전하겠다고 하시는 여러 대표님들 참고하셔서 제네시스 포상과 비즈니스 투어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로그인입니다. 여러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앞주에도 제가 만나 뵀던 그 대표님도 아니, 로그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해봤는데 한 10분 헤맨 것 같습니다. 뭐 로그인 할 수 있는 모든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도 상당히 이 핸드폰에 로그인하는 게 그 대표님 핸드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0분 후에 에,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이 로그인이 돼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로그인이 안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로그인이 안 되는 이유를 반드시 파트별로 좀 알아보시고 해결 방법을 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미리 알아놓으시면 로그인과 관련돼서는 전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핸드폰은 데이터 수신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잠정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라든지 또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 대개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통신사, 뭐 통신사 이야기까지 하면 또 그, 그 통신사에서 또 와서 또 저한테 또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 데이터도 다 켜져 있고 와이파이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로그인이 상당히 안 돼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하는 핸드폰이 다 통신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래서 통신사별로 모든 것이 원활히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로그인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통신사의 핸드폰도 있더라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보다 더 여유롭게 로그인이 안 될 때는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10분 이상, 어쩔 때는 뭐 하루 이상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통신사의 핸드폰은 교체도 한번 과감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로그인이 안 되면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을 있다고 좀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번 사용자 이메일 기입이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2번 비밀번호 입력 오류 이거는 뭐 대표님들이 좀 경험을 좀 많이 했었을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디서나 사용하죠. 은행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휴대폰에서도 사용하고 또 집에 들어갈 때 요즘 현관문도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가 안 맞으면 열리지 않고 또 몇 회 이상 넘어가 버리면 경보음이 울리고 그 경보음 울리면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 뭐 이런 에, 도어록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OTP까지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을 경우에 OTP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셔서 그걸로 인해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다. 그리고 좌측 화면과 같이 안 됐을 때는 통상 휴대폰 상단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뜹니다. 지금은 패스워드 또는 OTP가 not correct잖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뭐 영어 별로 안 친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실 건데 대부분의 기기에서는 그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앱 사용에 대해서 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 휴대폰 안에 이제 USDT라고 하는 그런 자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카드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또 카드에 대해서 사용이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출금을 신청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출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메타페스티스트 하면 말이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 그 좋은 명말을 구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잘 키운 말을 또 다른 분에게 판매하고자 했을 때 그 판매도 불가하고 가장 핵심인 이 경주마를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레이싱을 통해서 그 레이싱에 따라서 등급별로 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주마 출전 등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짢음은 기본이고 전체적인 또 메타패스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앱과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이메일입니다. 이게 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용자 아이디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용자 이메일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 본인이 쓰는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또 여기다도 기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 사용자 아이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한글 위주로 이렇게 썼다가 지금은 영어와 숫자로 이렇게 변경돼서 100% 변경은 아니지만 거의 뭐 90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 치고 들어가야지 이 최초 사용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그 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예,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글 아이디를 잠깐 다르게 생각하고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다르기 때문에 일단 로그인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그인이 된 후에는 사용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정에 가셔가지고
계정에 보면 또 한 5개 종류의 그런 부분별 파트가 있는데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메가트리에 가셔서 정확히 유저 네임이 필요하면 외우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적어 놓으셨다가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정, 마이 페이지, 메가츄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사용자 이메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밀번호 입력 시에 오류가 반드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사용해 놓고 깜빡 분실하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만약 잘못됐을 때는 좌측 상단 빨간색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때는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번호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시려면은 그 비밀번호 옆에 그 눈 모양의 그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예, 사선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면은 이 눈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때 비밀번호를 차분히 이렇게 기입하시면 대표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비밀번호가 정확히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기입이 가능한데 그걸 활성화시키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대표님이 하다가 보면 이 손이라는 통상 보면 거의 엄지를 많이 쓰셔가지고 입력을 하실 것 같은데 엄지를 해서 쓰시다가 갑자기 엄지로 이렇게 바꿔서 하다 보면 어, 비밀번호로 생각했던 다른 이런 문자라든지 숫자, 특수 문자가 쳐져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과 관련해서는 입력하실 때 반드시 눈창을 활성화시키신 후에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창을 활성화시키면 비밀번호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창을 활성화시켜가면서 하시고 자신 있는 분은 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로그인이 안 된다면은 좌측 화면과 같이 그런 패스워드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시면 한 번 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수고스러우시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안 되면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바쁘고 시간이 바쁘신 대표님들께서는 눈을 활성화시켜서 하시면은 한 번에 그 단계는 패스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이 번호 저 번호 비밀번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면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통장도 수십 개가 되고 카드도 거의 최소가 아홉 장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아마 동일 비밀번호는 거의 잘 안 쓰고 어, 매번 바꿔서 쓰실 경우를 상정한다면은 비밀번호가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다 보면 이건가 하고 넣어봤는데 안 되고 저건가 했는데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제 비밀번호를 머릿속에서 아주 혼란이 와가지고 머리가 이제 더 이상 기억하기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 비밀번호를 정말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최종 판단을 하신 대표님께서는 그 비밀번호 잊으셨다면 그 밑에 보면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항상 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그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하는 그거를 활용해서 비밀번호를 다시 생성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라고 하는 그 파트를 눌러보면 우측과 같은 그런 화면으로 어,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면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임시 비밀번호를 보내준다라고 착실히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메일 주소.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 최초에 보면 사용자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쉽게 좌측에 보면 최상훈 첼리마라고 되어 있는 이건데 이 이메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최상훈 사용자 이메일은 아이디라고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고 우측에 있는 그 이메일 주소는 여러 대표님이 쓰시는 그 지메일, 뭐 네이버에 쓰시는 그런 이메일 이런 이메일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를 이 입력을 해 주셔야 또 최초에 등록할 때 사용하셨던 그 이메일을 주셔야 비밀번호, 임시 비밀번호가 그 이메일 주소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 비밀번호를 받기 위해서 그 이메일 주소를 하는 거다. 좌측에 있는 사용자 이메일, 최상훈 첼리마라고 하는 그걸 쳐넣으면 그 이메일 안 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이 우리 한글이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또 착각을 잠깐 하시는 그런 대표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지메일에 쓰든 뭐 네이버 주소를 쓰든 통상 아마 지메일이 되실 것 같은데 최초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여러 대표님들 명함에 가보면 통상 명함을 이렇게 하면 어, 명함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국적에 쓰고 연락처를 쓰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기입하시고 그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했을 때 뭐뭐뭐 골뱅이 점 뭐뭐뭐 컴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메일 주소를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는 정말 이분이 이, 이 비밀번호를 잊으셔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가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하는 그게 있고 세 번째로 그게 다 통과되면 비밀번호 재설정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밀번호를 잊으셨다면 이 예, 쉽게 읽는 이야기에서 세 단계를 거치셔야지만이 다시 비밀번호를 재생성해서 로그인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 맨 위에 이메일 주소 이거는 예,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서 어,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지메일. 그래서 그 통상 지메일에 들어가 보면 여러 대표님들 그 메일 검색 그 우측에 이 대표님들의 이름이 통상 써져 있어요. 뭐 순이라면 순이라고 써져 있고 뭐 영철이면 영철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를 눌러보면 바로 그 밑에 같이 예, 메일이 이렇게 딱 해서 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뭐 수없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대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메타페스티스트의 사용을 선택해서 그거를 집어넣으셔야지 메타페스티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메일을 또 선택해서 넣어 놓으시면 그 임시 비밀번호가 또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그잘 보시고 등록되어 있는 그런 메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런 메일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어, 본인의 에, 이메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계정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마이 페이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메가 추리를 들어가서 본인 그 아이디를 눌러보면 메일이 뭘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본인 아이디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거 가보면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 아이디부터 유저네임, 이메일, 폰, 뭐 현재 뭐 직급 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한 번씩 들어가셔서 정확히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라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통상 보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로그인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비밀번호 이렇게 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되면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냐라고 하는 이게 나옵니다. 이게 우측과 같이. 이 대표님이 저도 뭐 그렇지만 깜빡 까먹고 다른 그 비밀번호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기는 이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냐고 계속 이렇게 멘트를 보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장하다 보면 내가 그 생각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비밀번호와 다른 그런 비밀번호가 자동 저장돼서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내가 예를 들어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그런 비밀번호를 넣어서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가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런 경우도 간간히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계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송 오는데 여러 방송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이메일 찾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보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파트에 체크를 하면 이 우측과 같은 그런 우측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이거는 에,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를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보시면 이, 이렇게 같이 하면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혼자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빨간 그런 테두리를 한번 보시면 작동하기 위해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 물건의 모든 이미지를 클릭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 물건을 찾는 그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아마 캐리어인 것 같고 2번은 스탠드, 3번은 콩, 또 좌측 밑에 내려가 콩이고 중간은 캐리어, 스탠드, 콩,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표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콩도 믹서기로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얼른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좀 깊이 들어가시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파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만약 문제가 풀었는데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뭐 스탠드에 콩 두 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어, 여기에서는 정답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 문제도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재설정이라고 하는 이 파트 보시면 통상 우리가 설정하면 아마 대표님도 많이 하셨을 건데 이제 임시 비밀번호를 이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셔야 되는데 그때 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이라고 하는 그 파트를 가시면 그래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단계는 대표님들께서 임시 비밀번호를 받으신 후에 비밀번호 재설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그 설정이라고 하는 그걸로 가서 이메일, 여러 대표님이 쓰시는 그 최초 쓰셨던 그런 지메일 속에 그 메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아이디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사용자 아이디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영어와 숫자로 해서 대부분 대표님들이 많이 바꾸셨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으셔야 되고 현재 비밀번호라고 하는 거는 임시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현재 쓰였던 그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새 비밀번호는 이제 앞으로 이 로그인 하기 위해서 대표님들께서 쓰실 그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로그인 들어갈 때 비밀번호는 이제 대표님들께서 쓰시기 좋고 또 암기하기 좋고 또 자주 썼던 그런 걸로 해주시면 비밀번호 찾기에 대해서는 전부 마스터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OTP 입력 오류 파트입니다.
이 OTP를 안 하실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결론은 OTP를 최종적으로는 보안 4단계에서 OTP가 나오는데 OTP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 USDT로 지금 대부분 통일되어 있네. 이게 이제 출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면 OTP를 반드시 입력해야지만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결론은 OTP를 설정해야 되고 그 OTP를 설정하게 되면 동일하게 로그인 할 때도 반드시 OTP를 입력해야지만이 로그인이 되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OTP를 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TP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 모양이 OTP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OTP가 나오게 되는데 OTP는 통상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메타패스티스트라고 하는 그 있고 그 옆에 여러 대표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메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로 통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거의 보시면 20초마다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585498인데 다음에는 4도 있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OT 유효한 OTP를 확인하셔서 입력을 하셔야지만이 로그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OTP 시간이 그 이쪽 부분 이 모래시계가 아니라 톱니바퀴 같이 시계가 쭉 가면서 이게 한 개의 온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온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OTP가 통상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타치만 하면 그게 복사가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기도 하셔도 되고 585, 498 이렇게 외우셔서 수동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OTP가 정확히 입력이 되면 2분의 1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보면 우측에 돌아가는 게 지금 2분의 1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캡처해서 넣어도 되는데 손놀림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로그인하고 눌렀을 때 이게 다시 OTP 번호가 다른 번호로 바뀌게 되면 OTP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이 2분의 1 지나기 전에 OTP를 복사 내지 숫자를 확인하고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지만이 바로 OTP와 관련돼서 로그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같으면 많은 강사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는데 지금도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안 되는 그런 파트들이 상당히 많다 보면 메타패스티스트라고 하는 이 사업에 관심이 떨어지고 뭐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로그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항상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방금 노부인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동일한 그런 뭐 사례를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대표님들께서 다 아시면 이유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조치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다음에는 거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래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피가 이제 6,170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983년도에 최초 100에서 시작해서 현재 6,170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앱 안에 있는 그런 거래소, 그 거래소에 있는 그거는 그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런 거래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부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들 다 어, 어느 정도가 들어와 있는지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관심을 갖고 쉬어보실 수도 있는데 한 32개 그런 코인들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개의 그런 코인들이 들어와서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오늘 시세, 이더리움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오른쪽에 보면 에, 저희 회사 같으면 메타프, 메타스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한 두세 개 내려가면 BNB가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대해서 에, 어차피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시면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또 그에 발맞춰서 메타프가 메타F 코인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 메타스가 메타S 토큰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시고 또 가장 거래를 하는 BNB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앱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을 보면 우리께 엄청나죠. 691입니다. 이렇게 현재 가고 있고 BNB는 630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메타에스 토큰이 한 60 정도 더 높은 가격으로 현재 거래소에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곧 800달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이러시는데 상당히 메타에스 토큰이 높은 가격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볼 수도 없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면 그 낯설음이 이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습관이 되어서 아주 자유자재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에, 비트코인부터 BNB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망라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메타에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라는 시간이 다 훌렁 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을 놓고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보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면서 보다 더 나은 발전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제시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대표님도 한번 공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해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귀한 시간, 또 바쁜 시간에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저는 아주 기쁘게 한량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 시간 동안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일에 좋은 그런 소기의 성과가 있길 바라겠고, 아울러서 코스피 6천 시대가 넘어갔듯이 우리의 메타피스트 사업도 더욱더 힘있게 발전해서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